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통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롯데쇼핑 세 가지 종목들 전망 짚어드렸는데요. 어떤 부분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유통업종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통업종을 살펴보기 전에 한미정상회담 특집부터 시작을 해서 5G 통신 장비,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음식료 하반기 전망, 14일 주간에는 전기전자 하반기 전망, 그리고 21일 오늘까지 유통업종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의 산업이 커지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시각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3월 달에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지나가는 지금 3분기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연말 제가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종목으로는 꼽아드렸고 산업이 성장할 때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OLED, 스마트폰, 폴더블폰 이렇게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음식료와 유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업을 먼저 보시고 시장이 성장하는지 꺾이는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셔서 실적이 좋은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나서 미래를 이끌어갈 그 기업의 모멘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 기업은 플러스 알파로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주가를 우상향하고 기업을 이끌 그러한 먹거리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을 매수하기까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을 그리고 시야를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보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장률이 조금 눈에 띄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유통업체 대부분이 코스피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온라인 업체들보다 오프라인 업체가 조금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의 하나하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는 점포수를 줄여서 영업이익 개선에 노력을 한 기업도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은 했을 수 있지만 점포는 재리스를 통해서 점포수는 줄이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외부 활동 증가와 내점 계획이 증가했을 때에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양측에서 더 나올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점포수를 줄이지 않은 기업이 오히려 타사 대비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 함께 덧붙여 드렸습니다. 1분기 그리고 2분기 유통 채널 매출액이 얼마만큼 감소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오프라인 채널들에 대한 대부분의 회복이 완성된 구간입니다. 유통 채널이 좋대 이제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1분기를 기점으로 너무 많은 아웃퍼폼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지 어떤 종목들을 추세 하단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대비 수익률들이 BGF 같은 경우에는 36%, 리테일 같은 경우는 28%,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다 1분기 5월 24일 기준의 리포트로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함부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스터디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는 표현들을 썼고요. 편의점도 백신 접종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가나 일반 사무실 주변, 일반 입지에서는 일부 매출과 방문객 수에 대해서도 회복이 나왔지만 특수 입지라고 부르고 있는 학교, 관광지, 공항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매출 회복이 약한 편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이제는 점차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대형마트 모두 다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입출국, 공항에서의 출국과 입국에 대한 왕래가 앞으로 점차 증가한다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모두 다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이 피크다 또는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살고 미래의 가치를 먼저 선반영하는 생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화 단계는 아니지만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나빠질 게 면세점은 있나? 없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객 수가 점차 늘어날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진 점포 구조 조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건물과 토지는 매각했지만 그 안에 매장을 그대로 남겨두었던가 결국 매출 반등이 곧 이익으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과 구조 조정을 마무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대형마트 쪽에서도 매출 호조가 이익 개선으로 직결되고 이익 개선은 결국 주가 상승으로도 연결된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이마트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80%를 3조 4,4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대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마트 가양점 매각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장부 가치는 450억 원 내외에 기록된 장부 가치인데 실제로 매각을 했더니 6,800억 원이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마트의 평균 PBR이 과연 0.1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동산을 활용하든 아니면 차입을 하든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하고 재무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전체 인수대금을 차입으로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내야 할 이자 비용이 한 800억에서 900억 언저리가 된다라고 오늘 아침부터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5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감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벤트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마트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옥션, G마켓, 지구라는 플랫폼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신세계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ssg.com의 하나로 통합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해보면 신세계몰, 쓱.com, 이마트, 노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인수 이후에 시너지를 내고 통합 과정을 거치는 데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살펴보시고 그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주주로서 그리고 주가를 전망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플러스 요인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엔 이마트의 플러스 요인들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선 팰리스 영업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마트에 이제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다 모두 다 공개가 됐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이나 기업의 외형들이 조금 커지게 되는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마트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도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를 보셨을 때에 21년도 실적을 프리뷰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71%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인가를 살펴봤을 때 22년, 23년까지도 플러스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셨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추세 우상향에서 그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는 기업들의 특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그 증가세가 오늘로 끝날 것인가, 이번 해로 끝날 것인가, 다음 해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올해 매출액 증가율과 그리고 내년에도 증가하고 후년에도 증가하는 그런 플러스 요인들이 유지되었을 때 결국 주가의 추세도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스튜디오에서 신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 수혜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신세계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좀 던져드렸습니다. 보복 소비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질문을 좀 드렸죠. 그러면 신세계의 사업 영역을 봐야 되겠죠.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아울렛 쇼핑, 패션, 화장품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수혜를 받을 부분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고가 내구 소비재나 명품 소비가 폭발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우상향했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뿐만 아니라 휴젤에 대한 인수 때문에 조금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깊게 나온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조정이 나왔다. 그런데 추세상 하단과 맞닿아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에는 따박따박 상승을 했던 기억을 되새겨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매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수요일에는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함께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좋은 종목이야, 나도 다 사야지 했다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횡보를 할 때 기다리려는 인내심이나 이해가 조금 떨어지면 빠르게 또 손절을 하고 하는 경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작전 리포트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과 분석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롯데쇼핑을 목요일 어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데쇼핑은 백화점, 할인점, 롯데마트나 아울렛, 그리고 가전제품은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영화는 롯데컬처웍스로 롯데시네마를 영위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베트남까지도 조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롯데슈퍼나 롯데홈쇼핑 그리고 롯데온이라고 하는 이베이 코리아 경쟁 인수자로 참여를 했던 이커머스 시장에도 낮은 점유율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회성 비용들이 불쑥불쑥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성 비용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IR 담당자와의 통화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롯데쇼핑은 조금 더 공부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백화점도 그렇고요. 할인점도 그렇고 여전히 슈퍼와 홈쇼핑, 롯데시네마, 기대되는 포인트는 롯데시네마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죠.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국내
시네마에서는 3사가 점유율이 96%, 98%까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의 이슈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복 수입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백화점, 마트, 아울렛, 시네마. 그러면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답변이 나올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는가를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이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증가하는가를 봤을 때 22년도 당기 순이익이 3,150억 원 정도, 23년도 당기 순이익은 그보다 올라간 3,680억 원 정도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일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유통업종,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바닥에서 일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적을 기반으로 추세 하단에서 내가 가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유통업종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핫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다시 보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